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나는 이제 주식에 투자할 거라고 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92조 원을 넘었습니다. 90조 원대는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요. 네. 많아봐야 80조 원대 초반이었었는데 이제 92조 원이라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새해 들어서는 우리가 기관 투자자라고 하죠.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연기금들이 앞다퉈서 우리 국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이런 큰 손들은 되게 컴플라이언스도 중요하고 실적이라든가 재료를 모두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대형주를 주로 산단 말입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 3%를 올려버리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예, 부분?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미래에는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지만은 그 제품이 중국에 수출이 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똑같이 15%에서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코스피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요. 4,800을 넘었습니다. 매일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평론가님, 왜 이런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11일째 상승이네요. 오늘까지 상승 마감하게 되면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 한국 증시의 기록이 13거래일 연속 상승이 있었거든요. 아하. 2019년에. 네. 이틀만, 월, 화만 더 가면 이제 13거래일, 수요일까지, 다음 주까지 오르면 이제 연속 상승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4,800도 훌쩍 뛰어 올랐거든요.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정과제에도 정확히 5,000포인트라는 것을 명시했던 네. 국정목표로 그래서 좀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 5,000피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르게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4,836입니다. 지금 네. 현재 시각에. 네. 수급과 와. 재료 모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재료는 AI 반도체 얘기는 일단 빼고요. 수급만 말씀을 드리면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나는 이제 주식에 투자할 거라고 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92조 원을 넘었습니다. 90조 원대는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요. 네. 많아봐야 80조 원대 초반이었었는데 이제 92조 원이라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새해 들어서는 우리가 기관 투자자라고 하죠.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연기금들이 앞다퉈서 우리 국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이런 큰 손들은 되게 컴플라이언스도 중요하고 실적이라든가 재료를 모두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대형주를 주로 산단 말입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 3%를 올려버리니까 네. 우리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약간 코스닥과 비교해서 괴리감 이런 대형주가 없는 분들은 실은 이 4,700, 800, 5,000 여기에 대해서 좀 부러움도 커지고 체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 지수상으로는 저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또 다른 테마 중에 하나는 일반 개인들은 지금 로봇주 열풍이 불고 있어서 네. 원래 코스닥을 가려면 바이오 2차 전지인데 로봇들로 대거 들어가서 로봇 종목이요. 최근 3개월 4거래일에 평균 3배, 4배, 5배. 보통 주식으로 1년간 30%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2, 3개월 만에 지금 100%, 200% 낸 분들이 되게 그런 많고요. 주식도 있었군요. 네, 하고 앞서 92조라는 제가 예탁금 네. 얘기했잖아요. 이 돈들 대부분이 은행에 있던 돈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주식해본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살게, 현대차 살게, 더 대형주를 사니까 오히려 지수의 상승폭은 더 커지는 이런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5천도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논리대로라면. 뭐 주말에 큰 그렇겠죠? 사건이 네. 뭐 이란 군사 개입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라든가 이런 빅 이벤트들이 없다면 현재 추세로라면은 뭐 13거래일 연속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지금 또 시장을 끌고 있는데요. 교수님, 근데 반도체주, 미국이 지금 반도체 관세를 매기려는 또 움직임이 있어서 좀 어제 화들짝 놀란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란 대만 TSMC에 관한 것인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디자인을 해서 TSMC한테 보내면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생산을 해서 또 엔비디아한테 수출을 하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15%의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그 TSMC에 받은 반도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국에 또 완전한 그 AI 시스템을 수출할 경우 약간 이게 복잡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TSMC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약간 헷갈리는 것인데 이제 네. 차등 관세입니다. 보통 관세는 15%인데 중국 수출용으로 완제품을 만들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 대해서 AI 핵심 반도체 수출을 아예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관세를 조금 더 걷고 관대한 정책으로서 중국에서도 이제 NVIDIA 제품을 허용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만을 자신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신의 국가에서 뭐냐면 자신의 국가에서 중국에 결국 수출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 이득금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은 중국한테 수출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은 정서상으로서 중국 국민들한테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더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나라 듭니다. 그러면 기업들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요 예, 부분?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미래에는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지만은 그 제품이 중국에 수출이 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똑같이 15%에서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워싱턴에 출장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귀국 연기하고 좀 동향 파악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